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인사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워졌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오광수 수석이 부동산 차명 보유 이외에도 부장검사 시절에도 15억 원의 차명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여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 수석이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오 수석의 행적을 보면 검사 재직 시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저분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차명 보유만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법, 그리고 탈세 의혹 등 최소 두세 가지 실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에다 뭔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냄새가 나는 차명 대출에까지 얽혀 있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사람이 공직자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정권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 발탁된 것입니다. 오 수석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안부수 전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회장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비서관 4명이 이재명의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들이라면 오 수석은 이재명 관련 사건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온통 이재명 본인의 범죄 행위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광수 수석의 차명 대출은 얼핏 봐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 수석이 부장검사 시절 친구의 명의로 저축은행 사주를 위해서 15억 원의 거액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는 것인데, 거래 목적이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 수석 본인도 일부 금전 상환에 개입하는 등 상황이 꽤 복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 수석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해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보입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7년입니다. 오 수석의 부탁을 받은 친구 전모 씨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이 과정에 오 수석은 대출금 전액은 내가 사용한 것이고 대출금 전체를 내가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10년 저축은행이 전시의 부동산에 압류를 걸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저축은행에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인 박모 씨가 개입을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고 자신이 이를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 수석은 돈을 빌릴 때 전액을 자기가 사용을 하고 또 자기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저축은행 사주 박모 씨가 자기가 돈을 빌렸고 자기가 갚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BIS 비율,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오 수석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15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은행 사주식이나 되는 사람이 왜 오 수석, 당신은 검사였습니다. 왜 오 검사에게 이를 부탁을 했고, 오 검사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동원해 가면서까지 대출 알선을 해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런 부담을 떠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후 차명 대출자인 저축은행 사주 박 씨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기는 했지만 세 사람의 금전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씨는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했다면서 검찰을 퇴직한 오 수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오 수석은 또 전 씨에게 5천만 원을 직접 갚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 수석 이 사람 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마도 재산 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TV조선 기자는 오 수석의 수상한 대출 알선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오 수석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고 본인이 갚을 것이라는 사실관계 확인서까지 적어주면서 친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또 석연찮은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혹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부적합한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조만간에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정권 실세인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 수석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북측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전 회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수석은 이름만 올렸을 뿐이고 안 회장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법무법인에서 맡았고 자기가 이름만 올렸다고 하더라도 안부수가 누군지 또 사건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일반 사람들조차도 안부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명색이 담당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단체인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2018년 12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마련한 미화 7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북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고 대북사업 담당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오광수 민정수석이 몸담았던 법무법원이 안 회장을 변호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오 수석 등 변호사 4명은 안 회장이 검찰에 체포된 2022년 11월 초부터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는 7차례에 걸쳐서 검찰 조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오 수석은 형사팀 대표 변호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던 위치였죠. 그런데 이들은 안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사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부수 측에서 재판 관련 변호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오 수석 역시 이재명과 얽힌 대북 송금 관련 사건 변호팀장을 맡았었고 사건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법연수원 동기 이상의 관계를 형성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본인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 범죄 행위에 둔감하고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온갖 실정법을 어기고 범죄 행위 연루 의혹까지 풍기는 사람을 계속 안고 간다면 또 다른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우선 장관, 차관, 공기업 사장 등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과 위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검증을 합니다. 또 사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움직임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율을 합니다. 권력기관이 특정 수사를 하거나 또 감사를 벌일 때 그 배경이나 의미를 파악하고 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무 및 사법제도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법원 및 검찰개혁, 공수처 등과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거나 조율하는 것도 민정수석의 몫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진과 행정관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부패, 기강회의 문제를 점검하고 감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사 착수나 경질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은 때때로 비공식적인 권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여권 내부 혹은 검찰 등 사정기관 사이의 조율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처럼 중요한 자리인데 민정수석 본인이 이런 의혹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제대로 영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태영 민정비서관이나 조상호 법률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전치형 공직기관 비서관 등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등을 직접 변호한 말하자면 핵심 척건들인데 흠집이 생겨버린 오광수가 과연 민정수석실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오광수가 사임하면 그 자리를 이태영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파다한데 아마도 오광수 수석은 출발부터 레임덕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권의 권력 암투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앉아있는 이상 이재명 정부의 인사에도 기대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